자, 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점액 부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상선 기능 환자분들한테서 종종 하지 부위에 경화성의 부종이 생기는 질환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 경화 부종입니다. 비만형의 어떤 당뇨병 환자분들한테서 목이라든지 등 부위에 어떤 경화성의 부종이 발생합니다. 자, 이 경화 부종이 왜 발생했는지 아직까지도 현대의학에서는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부종의 발생 기전, 또 치료 원칙, 치료 방법,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화 부종의 정의 및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목덜미와 등 쪽에 딱딱한 경화 증상과 또 점액질이 풍부한 그 점액의 침착, 뮤시노시스라고 그러죠. 이러한 침착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저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모공이 닫혀서 상체로의 과도한 열 쏠림의 결과 점액성 경화성 부종이 발생한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원인 위주의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과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이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의 방향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특징으로는 진피의 진행성 비후 및 경화를 특징으로 한다. 계속 두터워지면서 딱딱해지는 증상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상체 부위, 목덜미와 상부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전신으로 퍼져나간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비만형의 당뇨병 환자에서 잘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화 부종의 정말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원인 불명이다라는 거죠.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궁색하다 보니까 림프관의 폐쇄라든지 감염에 의한 점 다당질류의 생성이 증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점 다당질류의 생성이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전혀 찾아볼 길이 없어요. 하지만 저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심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모공을 닫아버리죠. 그때 손발 끝에서 모공을 닫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리는 거죠. 자, 상체의 피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주변에 조직은 경화가 됩니다. 딱딱해집니다. 왜? 응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이 강해지고요. 조직 내부로 끌어당기는 힘, 표면 장력은 약해집니다. 자, 표면 장력과 응력이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고무줄이 단단해지잖아요. 조직도 단단해지는 경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조직은 융기가 됩니다. 그때 부종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경화성의 부종, 바로 경화 부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범인을 심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범인을 잡으려고 하면은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질환에 있어서는 증상들이죠.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화 부종의 증상입니다. 피부 주름을 만들기 힘들다. 얼굴을 침범할 경우 표정을 짓기 힘들고 입을 벌리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자,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다 보면은 조직이 단단해질 수 있죠. 응력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주름도 잡히지도 않고 입을 벌리기도 힘들고 또 표정을 짓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진피의 진행성 비후 및 경화를 특징으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 에너지가 구멍이 많은 상체로 계속 쏠려서 방출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응력도 계속 작용을 하겠죠. 계속 밀어내겠죠. 자, 그러니까 진행성의 비후성의 또 경화성의 정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목덜미와 얼굴, 어깨, 가슴, 사지부까지 피부가 붓고 딱딱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만성화되면 그러한 현상도 생길 수 있다. 자, 그런데 관절통도 생기네요.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열 에너지는 구멍 이외에도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자, 관절 쪽으로 열이 쏠리면은 관절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겠죠. 바로 그때 염증이 되고 통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관절통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병리조직학적 소견에 있어서는 진피층에서의 점액이 계속 침착되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열이 계속 쏠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물질이, 어떤 힘이 어느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작용할 때 그 물질이 침착이 된다. 그 소리죠. 자, 표피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표피의 병변이 아니라 진피층에서 나타나는 병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화부종의 증상들이죠. 자, 이어 만져보면 단단합니다. 쑥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목덜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 경화부종의 또 발생 기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화부종 역시 하나의 질환이고요. 이 질병의 발생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요. 바로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시상 하부에 있어서는 모공을 닫게 됩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되지 않을 때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은 왜 생긴다? 모공이 닫힌 결과다라는 이야기죠. 자, 한편에서는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몸 속에서는 열은 발생합니다. 자, 그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는 구멍이 많은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고 그쪽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응력은 강해진다라는 이야기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바로 염증이 되는 거고요. 응력이 강해질 때 어떻게 물질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바로 그게 점액의 침착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바로 상체 부위에 점액이 침착되면서 응력이 강해질 때 조직은 단단해진다 그랬죠. 조직은 또 융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경화성의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굴 쪽으로 계속 피부가 굳어질 때 표정을 짓기 힘들고 입을 벌리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에서는 비만형의 어떤 당뇨병 환자한테서 빈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상체 부위에 경화성의 부종이 발생하는 질환을 경화부종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화부종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료하려면 이 발생 기전을 역으로 따라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고, 자,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를 높여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킬 때만이 경화부종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화부종의 그러면은 소소한 그 증상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화부종에 대한 궁금증 풀이입니다. 저의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정말 증상 하나하나에 대한 발생 기전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목덜미에 경화부종이 잘 생기나 이거죠. 심부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모공이 닫힌다 그랬죠. 어느 쪽부터요? 손발 끝에서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리면서 목 주변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응력이 강해지면서 경화 부종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자, 왜 피부가 딱딱하고 두터워지나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저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심본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닫히고 피부 온도가 상승하죠? 그때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고 조직 내부로 끌어당기는 힘, 표면 장력은 약해집니다. 자, 양쪽에서 서로 잡아당길 때 조직은 단단해질 수 있죠. 바로 경화, 각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왜 관절통이 생기나라는 거죠. 자, 심본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닫히고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자, 관절 쪽으로 열이 쏠릴 때 관절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응력이 강해지면서 관절통,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보다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한번 질병을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 치료 또한 굉장히 쉬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쉽죠? 왜 조직이 단단해지고 굳어지는가? 왜 부종이 생기는가? 왜 또 경화 부종에 있어서 관절통이 생기는가? 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경과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체의 구조적인 부분도 있다. 또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경화 부종의 치료 방법 또 치료 원칙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화 부종의 치료입니다. 서양 의학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요. 뭐 염증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게 됐죠. 저는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뭐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 뭐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여기에서는 자세한 거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의 3대 치료 원칙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려야 되겠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는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을 제시합니다. 한방의 약물요법으로는 온중산안지제를 쓰게 됩니다.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차가운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제를 쓰게 되고요. 발한해표지제,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전신으로 모공을 열어주는 약제, 또 청열해독지제, 염증과 가려움증을 치료해주는 약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24시간 내내 몸속 온도는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전신으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 방출시킬 때만이 상체 쪽으로의 열 쏠림이 줄어들게 된다. 그때 피부 온도는 내려가고 또 응력도 약해지면서 경화성의 부종도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음식은 선택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항시 심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부드러운 음식,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실 것을 저는 강추하고 있습니다. 자, 생활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잠을 자야 되고 어떤 공간에서 생활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환경, 여건에 따라서 심부 온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는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하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운동을 해서 땀을 좀 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꾸 찬물을 먹는다든지 운동하고 나서 자꾸 시원한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화 부종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정의, 원인, 정상 발생 기전, 또 궁금증,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죠. 또 그러한 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분들의 의견도 저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 경화부종의 근본적인 발생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죠. 자, 아무쪼록 이 경화부종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빠른 쾌유를 바라고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시간을 할애해서 저의 진부체험TV를 또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도 좀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